예, 9월 30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너무 좀 심하게 투심이 좀 많이 흔들었죠. 여전히 저는 수급 외국인들의 장난처럼 보고 있지만 코스닥이든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전에 좀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장중 방송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마지막에 다행히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들 때문에 좀 반등을 주며 끝나고 있죠. 자, 오늘 밤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경계하고 조심했던 FMC 빅이슈가 있습니다. 오전 방송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하고 대주주 요건 때문에 개인 수급이 나온 가운데 돌아가면서 섹터들 올랐는 것들을 외국인이 때리면서 구타를 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비중이 크고 그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 파워풀했었는데 8월달 조정 9월달 거치면서 이제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뚜까 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괜찮아요. 그냥 그 변동성과 수급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 포트내로 저는 기준을 잡고 9월 전망 예상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잘 수비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경기 전망 빅이슈 이것들이 오늘 나오는 FMC 점도표에 다 맞춰진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다 봐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약세입니다.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호기시하게 생각보다 통수를 크게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미리 빠진 정시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를 막 겁을 주고 있죠. 유가 지금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자, 한미 금리도 올라가 있는데 FMC를 저는 잘 거칠 거라고 여전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자, 금리는 환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그나마 1320원대에서 다른 대변수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큰 이슈 보는 쪽에서 저는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개인 수급이 좀 질락팔락하는 그 코스닥 내에서 개인분들이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코스닥 분석 방송을 앞에 방송을 내드렸어요. 한번 5분, 한 10분 정도 방송되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결론은 현재 포트를 잘 유지합니다. 자, 2차전지, 그 다음에 테마주에 있는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에 관련해서 오늘 변동성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 내용들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수급을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유가 우려감이 좀 크긴 한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주말에 드릴지 모르겠는데 투기 수급이 상당히 강해요. 유가를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에도 주간시황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투기 수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유가나 이쪽 관련해서 주식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이 심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91달러, 2달러 가다가 오늘은 또 89달러 좀 빠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0달러 중반부터는 뭐 100달러 간다 또 막 난리 났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부터 경계하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는데, 자, 코스닥에 지금 항상 말했던 연말 되면 연행사입니다. 대주 조건 10억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야 뭐 돈이 별로 없지만 정말 돈 큰 빅게임이들은 항상 매물을 내놔요. 7월달부터 조심을 했는데 예상보다 9월달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왔죠. 예전엔 11월달부터 매물 내놓던 게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10월달부터 조심을 하고, 이번 달은 올해는 오히려 7월달에 워낙 개인들 수급이 피날레 치고 많이 몰렸기 때문에 9월달부터 매물이 좀 빨리 나왔다, 시장이 그 정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흐름이 좀 있으니까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코스닥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에코프로, 저희가 그래도 90만원 밑에서는 싸다고 보고 개인 매물은 9월달 계속 맞고 있지만 저가 밴드로 봤잖아요. 오늘 꽤 의미있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느냐, 뭐 공매도 쇼커빙이 들어오느냐, 장 끝나고 수급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미리 빠졌던 개인 수급들의 신용 매도가 조금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뭐 120, 130 바로 가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110만원 정도, 한 90만원 후반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비중 내에서 시장 대응하면서 저는 비중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이미 그가 위에 좀 팔아놓은 게 있죠. 팔아놓고 뭐 로봇 간 것도 있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에코프로들이 있으니까 같이 비중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기준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으로 처음으로 에코프로가 꽤 그래도 크게 반등을 줬어요.
그런 에코프로 삼형제 내에서 수급들이 돌아가면서 좀 가벼운 애들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괜찮게 봤던 포스코도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바로 빠지진 않고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파는 게 있긴 한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흐름에 힘을 좀 보태고 있다. 자, 포스코 인터도 괜찮죠. 올라가고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내 흐름이 조금 수급상 변화가 좀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지수가 지금 빠지더라도 겁을 되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코스닥 지수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에코프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로봇을 또 봐야 되는데 아침에 좋았다가 에코프로들 가니까 바로 또 개인들이 풍선효과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레인보우 오늘 또 조금 나아요. 어쨌든 21선 근처 안 부딪히고 위에서 받치려는 모습이 나오는 흐름이고 유진 로봇이 줄을 꺼놨던 13,000원대 깨지다 보니까 오늘 살짝 개인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빅머니들이나 큰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별로 파는 게 없어요. 얘들이 크게 올랐다가 큰 애들이 팔았던 건 이외에 좀 팔았어. 일부러 팔고 우리가 들어가서 모았던 이 가격대에서는 이때부터는 매수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를 같이 여전히 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부터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기관 흥행이 잘 됐어요. 지금 공모가 상단이 결정이 됐고 어쨌든 지금 기관들이 들어온 거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넣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치면은 이제 흥행도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별 국부펀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블랙록에서도 공모를 참여했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좋았는데 어쨌든 장흐름 때문에 떨어진 상태지만 유지는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늘어지긴 하는데 자, 목요일 금요일 내일부터 바로 개인 청약이 들어가고 제가 판단할 때는 뉴스나 언론 플레이들이 조금씩 보여요. 왜? 청약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장 내에서 전체 수급이 좀 빠지긴 하지만 메인 섹터들 특별히 똘똘한 게 지금 팍팍 안 들어갑니다. 2차 전지가 반등을 준다 해도 V자 반등이 아니라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제가 보는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테마를 이용하는 건 아주 유효하다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는 두 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더 늘어져서 특별히 갈 게 없어서 10월 5일날 상장되거든요. 상장이 되면 지금 26,000원 기준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1.7조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또 엄청난 힘을 쓸 것 같은데 첫날 4배까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2조 갈지 3조 갈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첫날은 조심하고 변동성이 크겠지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산단을 레인보우가 시총이 3조예요. 빠져서 3조입니다. 유진로봇은 지금 4,600억밖에 안 돼요. 자, 그런 흐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첫날 상장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로 등락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개인 청약 이번 주는 중요하게 보지만 상장 때까지도 이 늘어지는 시장 흐름 봤을 때는 조금 예의를 갖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큰 흐름 빠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메인 테마들, 메인 섹터들이 올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로봇은 여전히 두 개를 갖고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재미없죠. 미국은 지금 FMC 보고 있지만 나스닥 흐름이나 근래 보시면 애플 박스 유지, 엔비디아 약하면서 약간 조정장. 반도체는 마이크론과 TSMC 봐야 되는데 여전히 등락 박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큰 주스 안 잡히는 가운데서 FMC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오늘 나오고 나면 뭐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 보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외인 수급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인데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하지만 제가 중기 포트로 본다는 하이닉스 또 떨어지죠. 자, 제가 보는 이게 11,000원대 중반 이후 이 정도 되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중기 2차전지 포트를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서 좀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예를 갖고 하반기 때 대처하시자는 의미예요. 작년에 우리 하반기 2차전지 샀는 것처럼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고 되게 좋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남들 안 좋고 불안하고 겁날 때 사서 저가에 사 모으는 게 원래 주식 투자의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매매용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소부장 중에 제일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고 여차하면 제가 비중 조절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때 미국 자동차 3사가 파업이 상당히 크다, 임금을 뭐 40% 올려달라 했다 이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수혜를 받느냐, 뭐 테슬라 받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 도요타 같은 게 역사적 신고가 나고 있어요. 며칠 내내 급등을 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때문인지 어쨌든 일본의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나 이쪽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삼전을 사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대 기아차를 중간에 지수 방어로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등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는 투자나 매매 측면에서는 자동차는 그냥 지수 측면만 보고 그 매매 대상은 아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여전히 약해요. 아침에 사실 코스닥 약했던 이유가 2차전지 반등을 줌에도 불구하고 뭐 헬스케어 대형주 다 때렸어 아침에. 그게 이제 외국인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들 올랐던 것들 돌아가면서 때리는 그런 측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지수로 조절을 했고 바이오는 전체 약세는 가운데 저는 개별주만 보고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유한양이 있죠. 여전히 20에서 유지합니다. 그나마 괜찮은 상태니까 보유하시면 되고 여차하면 이제 알테오젠을 제가 교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약세긴 하죠. 전체 약세 가운데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아침에 외국인들이 또 때렸다 크게 때렸다 했을 때 제가 AI 의료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들이 사실 신고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 되게 특이한 게 어제 기관들이 이 AI 관련 이 바이오 쪽을 상당히 좋게 하면서 목표가 올리고 앞으로 성장성 상당히 부각하는 기관들 레포트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루닛, 그다음 뷰노. 얘들도 사실 약간씩 테마를 만들어가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JLK.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두 가지죠. 외국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 차례대로 올랐던 걸 때리는 것도 있지만 기관들이 참 타이밍을 못 맞춘다. 물론 기관들이 매수를 내고 좋게만 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때리면서 차익실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 간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AI 의료 테마주들이 대장은 여전히 루닛이에요. 루닛 기준 보면 되는데 루닛이 제가 봤던 이 상단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고 다행히 하드는 안 깨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수급이 사라지면 추세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외국인 수급들 싸움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면서 시장 전체로 예전에 제가 초전도체 본 것처럼 개인 수급에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풍선 효과를 관찰 대상으로 이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코스닥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 장난질에 투심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방송을 2번까지 찍어 드렸는데요. 여전히 큰 주세는 괜찮게 봅니다. 수급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테마 위주로 보유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섹터 테마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5G가 오늘 매물 좀 나오죠. 오늘부터 올라가는 것들은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물린 분들 3년 동안 물린 분들은 분할 익절해서 현금 들고 있는 게 저는 좋은 판단이라 봅니다. 또 유가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 안 좋을 때 어제 뉴스 나왔던 암 치료를 한다는데 뭐 바이오의 중입자 치료가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련 테마 올라가는 거 있던데 아주 짧게 도론해드리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혹시 사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밤에 FMC 잘 넘어가 보시고 뭐 전처럼 봤을 때 조금 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변동성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우리 포트 내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이 안 좋을 때는 수비 방어에 치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큰 주수 안 꺾이면 분명히 반등 주고 수익 볼 게 줄 거라 보기 때문에 자, 오늘도 보신다 고생하셨고 미국장 잘 거친 이후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